네, 2024년 10월 14일 이정훈입니다. 한반도 문제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종북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를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북한이 자꾸 잔꾀를 부리고 있죠. 조중통을 통해 발표를 합니다. 조선중앙통신. 북한 인민들은 보지 못하고 북한이 외국으로만 내보내는 뉴스입니다. 이 조중통이 보도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미국 등 세계가 알라는 거죠. 북한 주민들은 알지 말고, 그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 조중통을 통해서 뭐라고 발표했느냐? 김여정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김여정이가 13일날 담화를 발표했다는데 그날 국방부는 김여정 담화를 비판했었죠. 김여정의 담화는 끊임없이 도발을 자행하고 최근에는 저급하고 치졸한 오물쓰레기 풍선부양을 해온 북한이 반성은커녕 우리 국민까지 겁박하려는 적반하장의 행태다. 북한은 무인기가 평양에 들어온 것은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 행위라고 표현했는데 정작 북한은 지금까지 10여의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 이렇게 지적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여정이가 뭐라 그랬냐 담화문에서 무모한 도전 객기는 대한민국의 비참한 종말을 앞당길 것이다. 세계가 공인하는 주요 군사적 공격 수단의 하나인 무인기까지 동원해 위험천만한 정치 군사적 도발 행위를 감행하고도 최근 회피에 더 급급해하던 괴뢰 국방부가 드디어 도발자 주범으로서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이 북한이 우리는 K컬처가 굉장히 발달해서 춤, 노래, 아주 감정의 다양한 방법. 저도 글쟁이지만 글로만 표현하지가 않죠. 요즘 노벨 문학상 갖고 시끄러운데 노벨 문학상에 관심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문학보다 더 화려한 예술 수단이 많은데 영화가 춤이 이런 게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글을 읽어서 상상력으로 하다 보니까 문학하지. 그럴 때는 이제 문학의 표현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북한 애들은 다양한 수단이 없다 보니까 이 표현력이 참 찰져요. 김여정이 참 하는 말 보면은 남조선 때리는데 참 찰지게 때려. 파렴치한 적반하장의 궤변을 내뱉다 못해 또다시 재수없고 푼수떼기 없이 정권 종말을 운운하며 무엄하고도 자멸적인 선택을 정식 공표했다. 푼수떼기 없는 표현이란 말은 우린 자기가 안 쓰는데 참 순수한 우리말 찰지게 때립니다.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을 삶은 소대가리 특등 모조리를 할 때는 참 표현 잘했다. 참 찰지게 한다 싶은데 이런 식으로 이들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국방성 대변인도 담화를 했는데 괴뢰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장이라는 자는 이번 사건을 심각히 반성하고 무력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할 대신 그 경고를 무시하는 것이 최고의 정답이라는 망발을 죄초됐다. 이거 북한의 이춘인가 하는 나이 많은 여자 아나운서가 읽으면 아주 듣다 보면 재미는 있죠. 자, 이렇게 이제 하놓고 나서 전방에 인민군은 4개 군단이 있습니다. 서쪽부터 4.251 군단이 있고 대개 이제 군단에는 포병이 여단으로 있고 사단에는 포병이 대대 내지는 연대로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개 연대로 있습니다. 대대로 있는 부대도 있고요. 지금 인민군이 군단 포병인지 뭔지는 알 수는 없는데 8개 포병 여단의 완전 사격 준비 태세. 국가마다 각 나라마다 군대마다 용어가 조금 다른데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하라는 거죠.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를 얘기했는가 하면은 전시정원 편제대로 완전 무장한 8개 포병 여단을 13일 20시 이미 지나갔어요. 지금 방송 찍는 이 시간이 10월 14일 밤 10시쯤 됐는데 이미 지나갔어요. 그때까지 사격 대기태세로 전환하고 각종 작전 보장 사업을 완료하라. 자, 전시정원 편제대라는 게 뭔가 하면 지금 우리 군대 전방에 있는 부대까지 다 포함해서 그게 완편 부대가 아닙니다. 분대부터가 완편이 안 돼 있어요. 우리 분대 10명으로 1명의 분대장, 그 다음에 9명의 분대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9명의 분대원을 3명씩 일개조로 만듭니다.
그래서 일개조에는 하나의 조장이 있고 조원이 있죠. 그래서 1조가 싸울 때는 A조원은 왼쪽, B조원은 오른쪽을 맡으면은 조장은 가운데로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좌우로 확보해줘야 치고 들어가죠. 요것이 분대 작전을 할 때는 3개씩 모였으니까 A조는 왼쪽을 맡고 C조는 오른쪽을 맡으면 B조는 치고 들어가는, 이게 분대 작전입니다. 소대는 A분대가 왼쪽 맡으면 C부대가 오른쪽 맡고 B분대가 쳐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분대는 10명이 필요하고 소대는 30명 플러스 소대장과 지휘부가 필요하고, 중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쭉 올라가거든. 근데 지금 분대마다 가보면 뭐 적은 데는 5명, 어떤 데는 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분대 훈련할 때 보면 A, B조 2개로 하거나 아니면 2명으로 1개조서야 합니다. 이게 근데 이제 전시가 돼서 동원령이 때리면 동원 예비군들이 들어가서 그 부족한 사람을 채워서 완편을 해줍니다. 그래서 분대 완편, 소대 완편, 중대, 대대, 사단 완편이 되는 거죠. 북한도 그런 것 같아요. 전시종 편제대로 하라는 거는 그 빠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완전 편제로 돌아가도록 하라. 그리고 사격 대기 태세로 전환하라. 그래갖고 이제 사격할 수 있도록 사람을 갖췄으니까 포병들은 되게 진지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보호를 하기 위해서. 진지해서 쏘게 되면은 작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끌고 나와서 방열을 합니다. 방열을 하게 되면 이제 쉽게 말하면은 야외로 노지 기동하는 거죠. 그걸 갖다 놓기만 하면 뭐합니까? 포탄이 와야 되죠. 포탄만 오면 뭐 해야 돼요? 병사들 나가 있으니까 식량도 와야 되고 올 게 많죠. 그러면 이제 작전 보장 사업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사격 준비를 하고 있으면은 실탄도 갖고 오고 또 그들이 잘 수 있도록 천막도 설치하고 뭐도, 그래야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거거든. 이제 그런 거 들어가는 거예요. 사격 대기 태세하라는 거는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고, 당장 쏘기도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걸 했다는 거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은 용어는 다르지만 우리도 준비 태세에 들어갔죠. 그래서 북한이 뭘 하겠느냐, 아마 정찰 위상을 발사할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정보사 37 부대 이런 부대가 북한을 쭉 보고 있죠. 그러니까 북한 움직임이 저쪽으로 가는구나. 미사일을 쏘듯이 큰 우주 발사체니까 ICBM보다 크죠. 꽝 쏴서 우리한테 겁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동해선 경의선에서 폭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꽝 터뜨렸으니 직접 포를 쏘게 되면은 지들이 당하니까 자기네 영역에서 폭죽 파티를 하는 거죠. 우주 발사체 쏘거나 경의선 북쪽에서 그쪽 뭐 철도나 도로를 파괴하는 행동. 그 다음에 이제 속이며 도발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사람 없는 지역에다 꽝 쏴가지고 뭐 위협하거나, 아니면 뭐 서해에서 NLL을 도발하거나 목함지를 도발하거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지금 저 우크라이나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이 파병을 했다, 러시아에. 영국의 가디언지도 북한군 기술자들이 와서 북한에서 러시아로 보낸 탄도미사일 운영을 전선에서 해주고 있다. 어쨌든 기술자들이 간 것 같아요. 네. 이것이 이제 바로 충돌로 갈지 안 갈지는 또 지켜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드디어 또 이제 박지원이라는 정부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서울 광역방송센터에 나와가지고 이제 죽깨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 박지원이라는 국회의원이 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 위원장이래요. 뭘 안다고 이 겁쟁이가 이런 데가 있지? 그러면서 이제 박지원이 궤변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궤변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정청래를 칭찬합니다. 이 정청래와 박지원이 난영난제죠. 정청래 씨가 법사위 국정감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해병대 사령관, 방첩사령관, 기무사령관, 국방부 장관을 불러놓고 있었던 모양이죠. 정청래가 또 아는 척을 하죠. 지금 북한에서 어쩌고 저쩌고 뭐 우리 무인기가 뭐 전단 살포했다고 하니까 상황 파악하라고 하면서 돌아가서 그걸 하라고. 그래서 이제 국방부 장관이 갔다가 돌아왔는데 질문하니까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했죠. 거기서 민주당은 비난했는데 박지원 씨는 아주 잘한 답변이다. 또 그걸 기다 아니다 하게 되면 뭐 어쩌고 뭐 그러면서 아주 잘한 답변 이렇게 얘기해놓고 나서 하는 말이, 우리가 먼저 종이를 보냈고, 이게 이제 민간단체에서 보낸 대북전단 얘기하지. 오물을 받았는데 북한은 오물 풍선 보냈죠. 되로 줬고 말로 받는 게 아니라 되로 주고 지금 가만히로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먼저 대북전단 보내지 않겠다, 확성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라. 그리고 불러놓고 북한도 하지 마라. 이게 가장 필요한 대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자작극이 아니냐에 대해서는 그런 말은 하지 말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하는 척하다 살살 이러고 있습니다. 이제 박지원 씨가 이제 나와서 많이 떠들 겁니다. 이제 제 얘기는 이 박지원이나 추미애나 임종석이나 이런 항상 요때마다 나와서 우리를 혼란시키는 자들을 이용해서 이 자들이 움직여야 북한도 착각을 하죠. 속죠. 그때 이제 엎어치고 맺히는 심리전을 하자는 게 제 주장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걸 할 걸 요구합니다. 뭐냐? 우리 공군의 F-35, F-15, 이번 F-15가 타우루스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F-16, KF-16 등등, 그다음에 FA-50까지. 대구에서는 F-15, 청주에서는 F-35, 서산 해미기지라든지 등당 중원기지는 F-16, 횡성 이런 데서는 FA-50이 후방부터 쭉 뜨는 겁니다. 쫙 뜨고 이제 부산기지에서는, 김해기지에서는 급유기하고 중앙경보기가 뜨는 거죠. 그래갖고 한반도 상공에 쫙 모여갖고 이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북진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남방 한계선까지 가까이 가는 거예요. 북한 시끄럽거려요? 시끄럽할 겁니다. 특히 F-35가 참가하면 굉장히 놀랄 겁니다. 왜 해야 되느냐? 지금 북한이 까불고 있는 거는 우리도 정지시켰지만 9.19 군사합의가 무력화됐습니다. 이 정식 명칭이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인데 이거 말썽만한 해군 출신 송영무 국방부 장관하고 북한의 노광철이가 맺은 거죠. 여기에 보게 되면은 1조 3항에 쌍방은 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국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한다라고 하고 나서 고정이 끼는 군사분계선 휴전선부터 동부지역 강원도는 군사분계선 40km까지, 서부지역은 20km까지. 네. 그러니까 동부전선은 휴전선부터 40km 이내에만 한국은 비행기 띄우고 이북도 그렇게 하고 경기도에서는 20km로 제한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들여다보는 정찰기들이 휴전선 한 10km쯤에 붙어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못 띄웠어요. 가장 중요한 게 금강 정찰기인데 그래야 북한이 뭘 하는지 볼 수 있거든. 못 띄웠죠. 근데 지금은 효력이 정지됐기 때문에 띄웁니다. 그래서 금강 정찰기가 가고 우리 무인기들 이게 띄었기 때문에 북한이 오늘 풍선 어디 담고 있습니다. 이런 경고를 우리가 날릴 수 있는 거죠. 이게 폐지가 됐으니까 우리는 이 다양한 전투기들을 딱 묶어서 이거 스트라이크 패키지라고 하나 대규모 편대형 공격군을 만들어서 쭉 북상했다가 그냥 올라갈 수도 있고 쓱 유턴할 수도 있고 이런 작전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왜? 북한도 니네 포병들 사격 준비했다며? 그럼 우리도 알아서 준비할 거야. 그럼 인민군대 비행기 띄우겠지. 띄우라 그래. 그럼 우리 같이 또 뛰는 거야, 지금 봐. 붙으면 붙는 거고. 대화력전 붙는 거고, 공중전 붙는 거지. 힘에는 힘으로 정면으로 붙는 겁니다. 또 하나, 이번에 이제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게 F-15K에서 타우루스 독일제 미사일, 공대지 순항 미사일 쐈습니다. 서해에 있는 직도 공군 사격장을 맞췄는데, 많은 사람이 400km를 날아갔으면 우리 공군기는 어디서 쏜 거야? 직도 위치는 다 알아요. 그러면 어디 동해에서 쐈나? 그러면 우리 국토를 관통해서 날아가는데 아무도 몰랐나? 궁금한 거예요. 아니면 저 제주도에서 바다로 해서 간 건가? 아니면 남해에서 쏜 건데 제주도 남쪽을 돌아서 삑 이렇게 서해를 돌아서 올라갔나? 궁금해합니다. 다음번 타우루스나 또 공군이 요즘 파바이도 있나 모르겠다. 파바이 제즘 같은 거를 쏜다면은 지금 지도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 두만강 안 가보셨죠? 전 두만강 하구에 가봤습니다. 중국 쪽 두만강 제일 끝에 있는 중국 영토가 방천, 하천을 막는다 방천인데 거기 가면 등소평 뭐 글씨가 있고요. 거기 있는데 방천에 그 전망대에 딱 올라가면 오른쪽에 두만강리라고 하는 북한 기차역이 있고 방천 바로 앞에 두만강이 흐르는데 우리 한강처럼 도도하게 흐르는 게 아니라 이리저리 찢어져서 흘러요. 늪도 있고 막 작은 호수도 있어서 어떤 게 볼리지 헷갈립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틈새로 두만강리 역이 있고 바로 왼쪽을 바라보게 되면 러시아의 핫산역이 있습니다. 그 낙동강 하구에서 거의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 두만강에 아주 가까운데 거기에 알섬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냥 돌섬이에요. 인민군은 지금까지 미사일을 그쪽으로 쏘면서 사격 연습을 했습니다. 우리 타우루스나 파바이나 세즘이나 뭐 이런
뭐 이런 것들, 장거리 미사일, 또는 우리가 만든 KSSM, 이번에 뭐라 그랬지? 우레라고 이름 지었나? 이런 거를 한 300-400km 날아가니까 뻥 쏴가지고 한번 알선 맞춰봤으면 좋겠어. 공대지 순항미사일 또는 함대지 순항미사일 또는 지대지 순항미사일 현무3 같은 경우는 북한 영공 들어가지 말고 동해로 쭉 나가서 이렇게 한 1000km 가서 때려버리라. 정확하게 맞춰버려요. 인민군 자기 데이터가 있겠지. 과거에 자기네들이 쏜 순항미사일 맞은 정확도 하고 한국군이 쏜 거 딱 비교하게. 김정은을 죽일 수 있다는 분명한 암시를 줘야 됩니다. 대화력전 준비하면서 공군의 대규모 편대보고 공격 준비하면서 우리 전략사령부는 우리 장거리 미사일을 함경북도 청진에서도 더 동북쪽으로 가 있는 알섬을 향해서 쏜 준비. 그리고 실행해버리죠. 왜? 9.16 군사합의 깨졌는데. 깨졌다는 게 뭔지를 인민군 수뇌부 김정은이가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미 대통령이 2022년에 북한 무인기 서울에 들어왔을 때 북한으로 우리 무인기 넣으라 그랬잖아요. 진짜로 넣으라고. 우리 지금 프레데테급 중고도 무인기 만들었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만들었을 거예요. 그거 연습 삼아라도 평양 진짜로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그건 고도가 한 15km 정도 뜨니까 대공포로는 불가능이고 미사일도요. 팩3나 우리 천궁2가 잡을래나? 쏴봐야 돼요. 너무 높아갖고. 북한은 없잖아요. S-300 갖고는 어려울 겁니다. 쭉 집어넣고. 그리고 F-35 같은 경우는 한 10km 상공, 그것도 한 15km, 20km 뜰 수 있어요. 그걸로 쭉 스텔스니까 더군다나 쓱 지나가면서 이북 촬영한 거 공개해주고 기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태세라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이 박지원이는 뭐라 하는가 하면은 그동안 왜 유령을 얘기했죠? 민주당에서 뭐 계엄령을 설파할 거다. 계엄령. 지금 민주당하고 좌파들은 어디로 가 있는가 하면은 지금 북한이 자꾸 이렇게 위기를 만들고 있으니까 이러다가 더 위기가 커지면 계엄령 내리기도 좋고 계엄령 내리기보다 더한 거가 온다. 이게 윤석열 정부의 공작이다 이렇게 몰고 가고 있어요. 언제 윤석열하고 김정은이가 내통했네? 이자들은 무서운 거예요. 지금 김정은도 잡고 박지원도 잡아야 돼. 우리는. 근데 그 둘 다 잡는 방법이 있다니까. 김정은을 패버리면 돼요. 좋은 기회가 오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9.19 군사합의를 북한도 깼고 우리도 효력진지시켰으니까 그게 뭔지를 확실히 행동으로 보여주고 뭐 박지원 같은 계속 떠들게 둬야죠. 그래야 북한도 자꾸 빠락빠락 대들 테니까. 대들 때마다 좁혀야지. 그리고 이제 확성기 방송을 떠나서 전광판 방산 LED 방송 LED 일용한 거 하면서 다양한 심리전 K컬처를 빛처럼 퍼부어야죠. 그리고 이제 이 겁쟁이들이 공간을 갖지 못하도록 서서히 만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참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합니다. 대규모 편대공 공격 준비하고 북한의 알섬을 향해서 한국의 전략 미사일들을 한번 발사해봐라.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